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좀 약했고 나머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시장이 강한데 이제 주도주가 좀 쉬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는 시장을 더 건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건전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수가 많고 하락한 종목수가 적고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렇죠. 초록색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빨간색인 거는 주로 엔비디아와 반도체, 이쪽이 빨간색이죠. 어제 반도체 섹터가 약했던 거는 오픈 AI의 프로젝트가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긴 했습니다. 그죠? 어제 전용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빨간색 선이 중요한 저항이란 말이죠. 저항을 넘어가는 듯 했으나 못 넘어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거 때문에 오픈 AI를 핑계로 해서 마침 또 기술적으로도 엔비디아가 한 번쯤 빠질 때가 된 자리에서 시장이 한번 엔비디아가 한번 자빠진 거죠. 자빠지면서 반도체 지수도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눌림시 매수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만 보면은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죠?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쌍고점 만들면서 5일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여기서 한번 깼었고 또 한 번 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좀 반도체 지수는 좀 모양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하나 여전히 대장이 누구죠? 엔비디아는 어젯밤 하루 빠진 거란 말입니다. 하루 이 정도 빠지는 건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어떤 상승 추세 이런 게 강하고 지난번에 중요한 마디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쉽게 어쨌든 이 상승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아직까지 튼튼하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도 쉽게 꺾인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조정은 오히려 괜찮은 오히려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런 피로감을 회복하면서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은 엔비디아가 좀 약했고 나스닥이 약했고 다른 친구들이 치고 오르면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S&P 지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요. S&P 지수의 흐름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다. S&P 지수는 상승 목표치가 한 1%에서 한 1.5%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목표치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이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막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어떤 불안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그냥 가벼운 경계 정도, 이 정도를 가벼운 경계 정도.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한 번쯤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런 경계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막 추세적으로 하락을 전환하고 무슨 큰일이 날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조금 좀 이제 그건 좀 무리. 그런 건 이제 조금 과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 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하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죠. 그죠? 어떤 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하락으로 전환되려면은 어떤 확인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어떤 그죠? 약간의 경계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S&P 같은 게 상승 목표치가 1, 2%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 현금 비중이 없이 전부 주식만 들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조금 좀 보수적인 전략 그죠? 어느 정도 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걸 걱정하고 큰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나스닥 보고 계신데 나스닥이 오래간만에 1등으로 뛰어가다가 바톤을 살짝 놓쳐가지고 S&P가 지금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죠. 하여튼 꺾인다는 모습은 없고 얘도 좀 상승이 느긋해져서 그렇지 건전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셀 지수는 여전히 좀 약합니다. 그죠?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넘어간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가을 금융시장의 가을 그런 거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가을이 될수록 강한 거를 자꾸 쳐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시더라도 좀 강한 주식을 한정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뭐 드렸었죠. 그죠? 뭐 주식시장 이야기 뭐 조금 했고요. 참 변동성을 좀 잠깐만 살펴보자면 어젯밤에 이제 두 번 연속으로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 두 번 연속으로 중요한 마디 가격을 여기죠. 여기를 두 번 연속으로 아래쪽으로 하회했습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변동성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저기 아래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열린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또 안정된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안정된 겁니다. 이쪽 부근에서 여기서 자꾸 튀어오르려고 할 때가 좀 불안했던 순간인데 다시 또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전저점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좀 진하게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은 시장이 더욱더 안정되어 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뭐 별달리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친 것들은 없었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월 해임설을 뭐 부정하고 했답니다. 그런 점들이 그 장기 국채 시장에 좀 안정을 주는 장기 국채 시장의 호재 뭐 그런 걸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년물 채권 보고 계시는데 얘가 어제 밤에도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와 봐야 이거는 그냥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고 위기를 또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그냥 극복한 위기를 겨우겨우 그냥 하루 뭐 넘기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드는 모습이긴 하고요. 뭐 그래서 일단 뭐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이걸 막 너무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마디 가격을 돌파한 척 해야 여길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좀 좋은 거고 아직까지는 불안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바닥 확인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채권이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불안한 구간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한 구간이긴 하다. 달러 약세의 탄력은 좀 둔해졌으나 유로화 강세의 탄력은 좀 둔해졌으나 어쨌든 뭐 추세대로 가고는 있다.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가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과 일본 무역 협상 했는데 일본에 관세 15% 부과하는 걸로 타결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일본 증시는 뭐 급등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기도 했고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이제 내일 아침이 좀 중요하죠, 그죠? 내일 아침에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내일 아침 한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테슬라하고 아마 구글이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그게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단은 아마 반응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미 주식시장은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뭐 웬만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또 올라간다. 오히려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웬만큼 그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가던 방향 그대로 간다고요. 어떤 지표가 딱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그냥 가던 방향으로 더 가거나 가던 방향이 더욱 강화되고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방향을 바꾸는 거는 보통 낮은 확률입니다. 낮은 확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떨어지던 주식이 어떤 지표 발표를 핑계를 대면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특이한 일이라는 거. 떨어지던 친구들은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던 친구들은 계속 올라간다. 이게 이제 높은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그 금값은 어딘가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여기
여기를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파 한장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네요. 그죠?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이평선이 모여 있다? 그만큼 이 자리에 힘이 많이 모여 있다.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 금값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떤 위기를 좀 겪었고, 위기를 좀 극복했고, 이제는 여기 있는 이날 5월 7일 수요일에 시가만 돌파 한장 하면은 다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금값이 여기서 좀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황인데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조금만 한 발자국 좀 더 나가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금값이 여기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간다면은 그 달러 약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달러 약세가 나타난다는 거는 한국 증시나 신흥국 증시 이런 거에도 조금 뭐 긍정적일 수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좀 긍정적일 수 있긴 있어요. 뭐 물론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긴 하죠, 그죠? 금값이 많이 오른다라면은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조금 많이 그런 경우가 이제 상식적이긴 하죠, 그죠? 달러 약세는 각종 원자재나 뭐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이긴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상식선에서는 일단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 이야기 좀 간단하게 봤고, 국제유가는 65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65달러를 지지할 생각이 일단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 밤 좀 중요할 것 같죠? 어젯밤까지는 그럭저럭 대충 버텼는데 오늘 밤 65달러를 지키느냐 붕괴시키느냐는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 65달러가 만약 붕괴가 되면은 그죠? 좀 많이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하락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락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반등했죠? 다시 올랐던 요만큼 그대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65달러 지키면 괜찮을 수 있는데 또 65달러를 오늘 밤 아무튼 지지력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하여튼 추세적인 달러 약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들은 이래저래 좀 국제유가 제외하면은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굴이 매우 강합니다. 어쨌든 이 하방 베팅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오버슈팅이 걸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버슈팅 돼서 위쪽으로 갑자기 막 급등하는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도요. 구리 값이 오른다는 건 중국 증시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좀 약간 연관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드려봤고,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비교적 선방했죠, 그죠?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 전일 하락의 충격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을 살짝 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좀 모자랍니다. 오늘 좀 매수세가 좀 약해요. 매수세가 아직 좀 물론 이제 사실 이런 건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직 최근에 이 강력한 추세의 힘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피 요렇게 올라가더니 강한 힘, 코스닥 요렇게 올라가더니 강한 힘이 아직까지 어디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 전일 나왔던 당장 어제 나왔던 그 음봉을 좀 극복한 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 오늘 뭐 찔끔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전일 하락을 다 극복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니 강한 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극복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눌림시 매수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뭐 상승의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모습이라면은 일단 뭐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이 매수를 뭐 조금 해볼 수는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일단 저항 부근에 와 있고 선물 440이 어떤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올라봐야 한 2-3%,
코스닥은 오르면은 한 7, 8% 정도 지금 상승 목표치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한국 증시는 뭐 이래저래 긍정적이긴 한데 이 코스피는 조금 좀 어쨌든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이 유달리 이상하게 지원자 강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 뭐 계속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다만 이 코스피는 조금 더 보수적 그죠? 상승 목표치가 좀 남아있는 코스닥은 조금 덜 보수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다시 상승이 시작된 건 아니고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들 여전히 하여튼 힘이 없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 이 중요한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월 7일 수요일의 시가 1378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은 그 78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77.4원이네요. 중요한 지지선을 일단 깼습니다. 역시 이 원화 강세의 기운이 아직은 뭐 조금은 좀 남아있는 듯 하긴 한데 아래쪽에도 지지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원화가 생각보다 좀 더 그 아래쪽으로 조금 좀 그 내려오겠다라는 거 원화 강세의 힘이 조금은 좀 다시 등장을 하긴 한 것 같죠 그죠? 다시 중요한 자리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낄랑말랑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는 또 이걸 핑계로 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은 근데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답답한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당분간은 답답한 구간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생각보다 원화가 좀 강하구나. 조금은 좀 더 내려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 조금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하긴 한 자리입니다. 그죠? 사실상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 거고 뭐 좀 전에 금값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가 좀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달러가 여기서 약세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한 번 더 N자로 이렇게 또 확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확 빠지면은 한국 증시는 뭐 코스피는 선물 440 넘어가는 대폭등 랠리도 또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아무튼 뭐 아직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죠? 선물 440 넘어간 거 아니고 지금 환율은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금값이 좀 유달리 좀 강할 뿐이지 어쨌든 뭐 금값을 보고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뭐 너무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코스피 대박으로 뭐 연결되고 그런 것까지는 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 너무 김칫국 먹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한다.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좀 드려봤고 어제는 하여튼 전 종목이 좀 다 빠졌었고 오늘은 전 종목 다시 다 올라가는 뭐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특별히 상황이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아직 주도주들이 상승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죽은 건 아니고 소외되던 친구들이 그래도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고 소외되던 친구의 대표 삼성전자 여전히 뭐 아직 긍정적인 흐름이고 상승의 목표치도 조금은 좀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한 71,400원, 500원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 조금 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들도 괜찮았죠. 그죠?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들 여전히 좀 괜찮은 흐름들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래저래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소외받던 친구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죠? 어떤 가을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히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제 다른 나라 그 상황들 간단하게 좀 보고 마치자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죠.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뭐 추세적인 위기 이런 거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냥 기간 조정이라 봐야 되겠죠. 하도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다.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강한 모습에는 달러 약세도 어느 정도 좀 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달러 약세의 영향도 좀 녹아 있을 거고요. 유럽 증시 좀 보자면 유럽 증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지만 어쨌든 여전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 중요한 지지선을 일단 뭐 그렇게 막 깨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죠. 중요한 지지선을 깨지는 않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네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추세가 좋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뭐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일본 증시는 오늘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하죠. 그래서 삼각 수렴형 혹은 뭐 어떤 이런 기간 조정 이런 걸 극복하면서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훌쩍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레벨업이 됐고, 상승 목표치는 사실상 여기 전고점까지는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일본 증시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엔화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엔화에 지나친 강세, 여기가 깨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계 증시에,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요 구간 안에서는 엔화 움직이는 거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 없죠. 그죠? 하여튼 엔화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도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죠? 최근에 구리 가격 이런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다만 이제 이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는 뭐 그 정도가 있는 거지.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심각하게 뭘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고, 오히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뭐 서서히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조정에 대한 뭐 그런 경계 정도는 필요할 수 있으나 너무 큰 우려는 할 필요 없다. 추세에 대한 뭐 그런 전환 가능성, 그런 걸 생각하기는 아직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